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승용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인 채 중앙선 위에 걸쳐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교차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불은 약 1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차량이 불타 소방추산 약 1,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새벽 3시쯤엔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 사거리에서 40대 여성이 운전 중 길을 걷던 20대 남성을 치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에 이송됐고 사고 충격으로 차량도 일부 불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송지원 변호사 그리고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음주운전 관련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립대 학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음주운전을 한 것 이 자체도 큰 문제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석연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네, 먼저 송 변호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백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잘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서울의 유명 사립대 학과장 학장 직책에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높은 직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강한문에서 지난 6월에 그 선배랑 술자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술자리를 끝나면 당연히 대리를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차 주인인 선배가 너가 좀 운전해라라고 했겠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운전을 해서 네. 용산 이태원 3호선을 지나서 이제 용산 부근까지 음주운전을 한 거죠. 광화문에서부터. 그렇게 돼서 적발이 됐는데 네. 네. 사실 지금 이분에 보면 전력이 또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여기서 저는 하나도 안타까운 게 경찰에서 이 음주운전 방조를 입건 안 한 부분이 좀 짚고 싶어요. 옆에 있던 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당연히 본인의 차량을 음주운전 상태를 알면서도 키를 주고 운전을 하게 했다라고 하면 음주운전 방조를 입건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안 돼가지고 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명문대 교수 음주운전에 단속된 교수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차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고요. 선배님 은퇴하시는 자리였고 선배님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대리운전을 부르다가 연락이 계속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잠깐 차를 옮긴다는 게 그렇게 된 거여가지고 자기가 못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그리고 제 차가 아니었고 습관적이거나 제가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상황 때문에 제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광화문에서 시내에서 그렇게 얼마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황당하고 전적으로 도의적 책임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백 원장님,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잠깐 했다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원장님이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게 잠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잠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음주운전은 인식의 그 문제가 굉장히 그 갭이 있는데요. 네. 네. 잠깐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거든요. 잠깐도 안 되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5km 정도 음주운전을 했거든요. 아까 굉장히- 광화문에서부터 이태원까지. 그렇죠. 네. 5km 정도인데 사실 보면 음주운전은 거리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요. 지금 그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요. 네. 음주로 인한 작년 한 해 9만 6천여 건이 단속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1만 1천 소위 1만 1천 건 이상 그리고 부상자가 1만 7,110명으로 나옵니다. 통계가. 네. 네. 그 사망자가 이 사고 이후에 사망자 포함하면 200여 명이 사망을 하는데 네. 음주운전으로 하루나 이틀 걸러 매일 한 명씩이 사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멀쩡히 잘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경찰청 통계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그 정확한 통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안 되면은 계속 음주운전 사고는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캐나다인 그리고 일본인 모녀 그리고 당했죠. 2018년도에 가장 음주운전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윤창호법 부산 네. 해운대. 뭐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를 다니다가 카투사에 입대했는데 친구랑 있다가 벤츠 운전을 하는 그 같은 또래의 사람에게 치여서 네. 사실 현장에서 제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 7m가량을 날아가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은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윤창호법이 굉장히 강화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 교수라는 분이 음주운전에 아무런 그 주저함이 없이 운전을 했다. 그러고도 정말 대단한 변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짧은 것도 안 되지만 5km는 짧지도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 송 변호사님. 자, 거리도 거리지만 이 당시 단속됐을 때 이 교수의 음주 수치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음주운전 단속되시는 분들이 한 잔 먹고 운전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네. 항상 하는 말이죠. 근데 이 경우는 사실 한 잔 먹고 운전한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단속 당시에 0.1%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고 해요. 네. 잘 아시다시피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지 않습니까? 취소죠. 그러니까 상당한 만취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몸을 못 가눌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벌금 800만 원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처벌 강도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본다고 좀 미뤄볼 수 있는 걸까요? 그 0.08, 0.1 정도의 수준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와요. 저희 보통은요? 법정상. 네. 그런데 초범인 경우에는 사실 800만 원까지는 벌금이 잘 안 나오고요. 네. 그만큼 마셨어도. 네. 이 경우에는 좀 세게 나온 경우인데요. 네.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이분이 재범, 음주운전 재범일 수도 있다라는 것과 아니면 뭐 재판부가 이 지금 밤에 운전했고 또 터널 진출입도 있었고 이 경로가 상당히 위험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로에 대해서 위험했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강하게 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음주 단속을 관할했던 서울의 한 경찰서에도 해당 사건을 문의해 봤습니다. 보시죠. 많이 나왔네. 근데 뭐 전과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검사나 판사가 볼 때 뭐 전과 관계도 이런 것도 보니까 초범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죠? 사례만 무슨 법이 있어요. 그리고 교원들 그런들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수사가 끝나면 수사 결과 통보를 하게 돼 있지. 예, 사실 아까 백 원장님이 살짝 미리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 교수 실제로 이번이 처음 음주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역시 또 이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그거는 한 2010년도 정도이고요. 그때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데려다 줬는데 거기가 좀 외진데라 가지고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나오다가 좀 단속해서 걸린 것이었고 그거는 격리해서 가지고 그거는 그냥 지나갔고요. 그 뒤에 제가 정말 조심하고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지만 선배 차를 운전함으로써 다시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일단 첫 번째 남의 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될 것이고 사고가 난다면 그다음에 자기 차였어도 음주운전이었다면 또 보험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그 송지훈 변호사님 계시지만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네.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그다음에 무기징역형까지 있죠. 특가법의 위험운전 치사상죄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교수분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1인이나 가족 전체 한정된 보험이고 또 네. 당일 보험도 있지만 그날 당일 가입은 또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해서 또 쉽게 피해자나 가해자하고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1명 내지 2명꼴로 사망을 한단 말이죠. 음주운전으로만. 네. 뭐 부상자가 1만 한 몇천 명이 지금 매일 부상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네. 한 해에. 그렇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재범률이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무려 46%입니다. 아이고. 한 번 음주운전 단속을 당했다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46%에서 7%가량 되는데 네. 제가 앞에 참 언급을 드렸지만 일본인 모녀 한국에 온 첫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을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데 200만 건의 댓글이 달린 부분도 있고 특히 K컬처가 유명하잖아요. K푸드. 근데 지금 캐나다, 인도 죽었지만 캐나다나 일본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K 음주 문화. 얼마나 이거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참 너무 창피한 창피스럽습니다. 일이네요. 네. 자,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이게 초범이 아닌데도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까? 우선은 이 징계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은 우리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을 이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그리고 특히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우에는 지금 뭐 수위가 결정되는 거 사고 유무, 음주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등으로 수위 결정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정직,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한 건이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교수가 음주운전 재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해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네. 지금 심의위원회, 징계 심의위원회는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교육공무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명확하게 징계 대상이고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정직에서 강등, 그리고 2회 이상이면 파면까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 교수님은 심지어 0.1%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학과 교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특혜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교수가 학장이지 않습니까? 네. 교수 중에서는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임기가 2026년 1월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거 봐주기식으로 2026년 1월까지 징계 결의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그래서 학교 측에 그냥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왜 징계를 안 하고 있다고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이 사건이 벌어진 이 교수가 다니는 이 우리나라 최고의 사립대죠. 명문대고요. 예, 직접 이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연히 타이밍이 임기가 끝날 때쯤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저희가 통보한다고 바로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 단계도 거쳐야 되고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위해 소명 기회도 부여해야 되고 저희는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평균적으로 한 4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지 꼭 그 안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임기가 끝날 때쯤 통보받았고 근데 그게 6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히 진행될 수 없다는 점, 뭐 6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이제 이런 이유들로 내년 1월이 임기인데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면 이 또한 하나의 또 새로운 원칙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상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향후 학교의 대응 방향 주목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저녁, 경찰관이 다급하게 순찰차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버스 오른편에서 SUV 한 대가 나타나더니 차선을 가로질러 빠른 속도로 순찰차를 따돌립니다. 차선 규제봉까지 들이받으며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한 남성은 육군 소속 영관급 군사경찰 A씨였습니다. 순찰차가 쫓아가면서 추월을 약간 하니까 추격당하던 차가 방향을 뒤에서 갑자기 돌려버린 거죠. 얼마 가지 못해 가로막힌 A씨 차량을 발견한 버스기사 구모 씨는 1차로에 버스를 정차시켜 도주로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음주 단속에 불응한 채 7km를 달아나던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구씨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때마침 그 경찰차가 손을 내밀고 정지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서갖고 했더니 이제 그 경찰 직원분이 내리셔갖고 체포하는 A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바닥에 구르며 손과 무릎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구씨의 도움으로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지 20여 분 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수시로 영상 안전 교육을 수시로 받고 있거든요. 생각 이전에 몸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군에 인계하고
버스기사 구 씨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음주운전 후 접촉 사고를 낸 한 트럭이 경찰의 정지 요구에도 주랭랑을 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어제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경남 김해 주택가 골목 교차로에서 트럭과 택시의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가 난 상황, 운전자들이 내려서 이 사고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트럭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자 트럭 운전자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자, 한밤중에 때 아닌 추격전 끝에 트럭 운전자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참 경찰의 노고가 느껴지는 영상인데요. 음주운전 제발 좀 하지 맙시다.